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m 높이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은 건데요.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져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은평구의회가 오는 13일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와 규칙 등 하위 법령 20개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6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04명 줄어든 1,208명입니다. 양천구 요양병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54명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와 낙후된 역세권의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주택이 없더라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개정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평구의회는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개정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의회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등 하위 법령 2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뿔뿔이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표적인 권한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구청장 권한이었던 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구의회 의장이 갖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의장은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신규 임용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의회도 국회의원처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올해까지인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부터는 2분의 1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19명인 은평구의회는 총 9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도 확대됩니다. 주민 발안제가 도입되는 건데 이는 주민이 구의회에 조례 재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치안 정가를 통해서 이제 접수됐던 거를 이제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의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한층 강화된 권한만큼 구의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1,20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51명이 양천, 43명이 은평 지역 확진자인데요. 양천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54명입니다. 확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7.3%로 가장 많고 4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비율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20, 30대 확진 비율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3차 접종률 증가와 그리고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계층을 통한 확진자 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자의 동거 가족을 위한 무료 숙소를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숙소는 강남과 강북권역에 각각 한 곳씩 있으며 최장 10일 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 수는 7,171명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서울 신축주택 가격 하락을 언급하며 집값 하향 안정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은평구와 강북, 도봉구 등 3개 구에 이어서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실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소장님, 먼저 정부가 지역과 무관하게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이 됐고 가속도가 붙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련 근거로 이제 삼는 거는 이제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주로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택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다른 구로 조금씩 이제 전파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 이제 주요 이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이러한 자평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하십니까?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제 문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정부 정책의 어떤 투명성, 신뢰성이 많이 실추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겨난 좀 불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로 수요자가 많이 급감한 상태에 있죠. 다만 이제 매도인들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동네끼리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자, 집값 안정 기대감과 양극화 우려의 공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양극화는 뭐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이 따로 이제 어떤 주택 가격 차라든지 또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현재 정부 정책의 기조가 올 상반기에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높아지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어떤 모멘텀의 어떤 하나의 변수가 확실하게 생긴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3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요. 주택 매매를 고민 중인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변화에 어떤 모멘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섣부른 어떤 대출에 의존하거나 어떤 갭 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진짜 주택을 좀 마련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청약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좀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택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어떤 매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주변 가격이라든지 가격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를 결정해서 시장에 내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노후 건축물 비중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내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용도 지역 변경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최대 50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상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되는데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엔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시행 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천구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민등록지 기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구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주민 48명을 모집합니다. 현수막과 벽보를 수거하면 월 최대 140만 원, 벽보와 명함을 수거하면 월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참여 대상은 노인 일자리 등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은평 구민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